Closed doors, I'm a fool for your love. 안녕하세요, 쯔입니다.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핑 보드에 바르는 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가 뭐지? 왜 바르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나 보드를 사시고 이제 처음 왁스를 바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발라야 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저도 이 컨텐츠를 위해 조사하면서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왁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새롭게 알기도 했는데요. 모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놓치지 말고 쫓아와 주세요.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왁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쯔와 함께 렛츠고! 우선 왁스란 무엇일까요? 왁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왁스는 보드 표면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서핑을 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 왁스가 있어요. 이제 엄청 딱딱하진 않고 살짝 말랑말랑한 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릴 왁스의 종류에 따라서 더 소프트한 감이 있고 하드한 감이 있고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는 하드보드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겉면이 매끄럽고 물이 있다면은 거기서 미끄러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서핑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왁스라는 것을 발라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서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꼭 하드보드뿐만 아니라 소프트보드도 미끄럽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기만 하면은 좋은 왁스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왁스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드에 왁스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쉽게 지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끈적거리는 왁스가 덜 미끄러지게 해줘서 좋겠지만, 끈적거리는 왁스는 보다 부드럽고 쉽게 지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핑을 할 때도 패들링을 할 때 엎드려 있으니까 이 가슴과 배로 이제 많이 문질러지겠죠. 그리고 앉아있을 때는 우리 엉덩이로 보드를 많이 문지르게 됩니다. 그때 왁스가 너무 부드럽고 끈적거린다면은 다 지워져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서핑한다면 그 전에 왁스가 다 날아간다면은 기껏 왁스를 발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필요한 기능은 보드에 잘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둘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안 미끄러지기 위해서 쫀쫀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반면에, 보드에 잘 남아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단단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게 지나치게 단단해져 버리면은 쫀쫀함이 없어져서 굳이 왁스를 발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맞는 왁스를 찾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왁스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왁스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온입니다. 왁스는 온도에 따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온이 높아진다면 똑같은 왁스라도 더 물러지고 끈적거리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온이 차가워지면 똑같은 왁스라도 조금 더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는 온도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종류의 왁스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적절한 왁스를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왁스하면 섹스왁스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왁스입니다. 이 왁스를 가지고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uick Humps 라는 라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왁스 중 하나입니다. 총 6개의 종류가 있는데 Extreme Soft 부터 Extra Hard 까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소프트하고 끈적거리며 보다 쉽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딱딱하고 덜 끈적거리면서 오래 남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왁스를 써야 할까요? 우선 왁스의 겉 포장에는 권장 수온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신 대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핑하는 곳의 수온만 알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수온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온을 월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알아보았어요. 사실 제가 전국의 모든 스팟을 계절마다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기상자료 포털 개방이라는 곳에서 서핑 스팟과 가까운 지역을 측정한 수온을 조사해 봤는데요.
해당 스팟의 실제 수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알아본 수온과 왁스의 겉 포장에 나온 권장 온도가 일치하는 것들의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이 좀 더 보고 선택하기 쉬울 것 같네요. 왁스의 포장지 색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표시했는데요. 중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선호하는 것 또는 구하기 쉬운 것,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뭘 써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집어서 설명드리자면 9월에 남해나 부산에 서핑하신 분들은 거제도 차트를 참고하시면 오렌지나 레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말리포에서 1, 2, 3월에 서핑하신 분들은 옐로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서해는 겨울에 엄청나게 춥네요. 저도 수온을 조사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서해뿐만 아니라 겨울 서핑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어떤 왁스를 골라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셨나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왁스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조사를 해보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수온에 따라서 바르는 왁스가 달라지는데 이게 또 바르는 방법에 따라 권장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표와는 조금 달라진 거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계속 궁금하시면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왁스 바른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의 왁스를 사용하는 싱글 왁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베이스와 탑코트 두 가지 종류의 왁스를 사용해서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굳이 한 가지 왁스로 올리지 않고 두 가지를 사용하냐 하면요, 우선 베이스로 좀 더 딱딱한 왁스를 보드 표면에 발라주면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왁스 위에 탑코트로 좀 더 끈적한 왁스를 발라주면서 잘 지워지지는 않으면서 더 높은 그립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왁스와 탑코트 왁스에 따라서 또 권장하는 수온이 달라지더라고요. 참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앞에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표는 포장 박스에 나와 있는 온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싱글 왁스 사용 시 추천하는 수온에 나온 것을 비교해 보니 똑같았습니다. 옆에 보시면 노멀 트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쫀쫀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베이스와 탑코트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베이스 표인데요. 이렇게 베이스도 수온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수온이 많기 때문에 베이스를 자주 바꾸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그냥 제일 단단한 왁스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저도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블루 컬러를 베이스로 쓰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탑코트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제품 라인도 보이는데요. 드림 크림이라고, 저도 호주에서 한번 봤던 왁스인데 놀랐던 게 뭐냐면 사용하는 수온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보다 강력한 쫀쫀함을 주는 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탑코트도 제가 조사했던 우리나라 수온에 대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싱글 왁스 바를 때와 상당히 다른 컬러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 왁스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발라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나중에 이 표 기준대로 한번 발라서 타보고 싶네요. 여기서 노란색이 두 종류로 보이는데 좀 더 밝은 노란색은 드림크림 라인의 골드니까 참고해주세요. 어째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히려 헷갈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왁스 바르는 법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실제 왁스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바르실 때는 베이스와 탑코트 두 가지 종류의 왁스를 이제 바르시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는 가장 단단한 왁스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탑코트는 내가 적당한 쫀쫀함을 원하신다면은 포장된 박스에 나온 권장 수온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쫀쫀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드렸던 두 번째 표를 참고하셔서 알맞는 컬러를 골라서 사용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제 왁스를 실제로 발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 제가 보드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선풍기가 있는데요. 이게 왜 갖다 놨을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왁스를 바를 때는 이렇게 선풍기를 겉표면에
쐬면서 열을 최대한 식히면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또 외부 환경도 더운 여름날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이제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선선하게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가끔씩 진짜 햇빛 쨍쨍한 여름날에 밖에서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도 한 점 없고 햇빛이 있고 이렇게 더운 곳에 있다면은 왁스는 바르기 매우 안 좋은 환경입니다. 왁스는 우리가 수온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어서 사용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왁스는 그래서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바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왁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직접 바를 왁스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스티키 범프스입니다. 우선 여기 베이스 코트라고 따로 이 제품은 종류가 더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 왁스 중에 가장 하드한 왁스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요거는 생겼는데 요거랑 웜왁스를 제가 올려볼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만 올리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모양을 이제 굳이 안 살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바르실 분들은 이제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막 바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격자 무늬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왁스도 처음에 바르기 전에 얘가 많이 물러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뜨거운 여름날에 자동차 안에서 막 꺼낸 왁스들은 많이 녹아있거든요. 그런 거는 휴지 같은 거를 이제 말아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잠깐 넣으면은 금세 이제 다시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 뒤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왁스를 바를 때는 그리고 내가 세게 눌러서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살살 문지르면서 여러 번 가볍게 왁스를 한 겹 한 겹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해주세요. 처음에 격자 무늬 할 때 이제 선을 이제 긋기 시작하는데, 선을 그을 때도 세게 눌러서 한 번에 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왁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질게 가루처럼 쭉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잘 안 발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번 그었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여기를 여러 번 그으세요.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가볍게 그어주면서 이렇게 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촘촘하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촘촘하면은 그 모양에 잘 살지가 않아요. 나중에 다 올려보면. 그래서 적당한 간격의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그어줍니다. 가볍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왁스를 바를 때 한 면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마찰열 때문에 살짝 녹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면을 돌아가면서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도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우리 몸에 때를 민다는 그런 느낌보다, 세게 누르면서 한다는 느낌보다 비누칠하듯이 얘를 그냥 비누칠한다는 생각으로 슬슬슬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더 이렇게 칠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해볼게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덧칠 더 해주면서 확실한 문양을 새기고 싶다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왁스를 확실하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왁스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도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때를 밀듯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걸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려주시게 되면은 왁스가 한 겹 한 겹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곳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넓게 바르고 있는데, 요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만약에 한 군데만 내가 계속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거기만 이제 열을 많이 받게 돼서 잘 안 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도 계속 한 겹씩 넓게 왔다 갔다 전체적인 면을 골고루 발라주신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한 겹씩 올라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만약에 한 면을 너무 많이 써서 좀 이제 뭉그러진 느낌 난다, 그럼 다른 면을 또 사용해 주시면 돼요. 중요하게 힘을 빼고, 세게 누르면 힘을 빼고 천천히 슬슬, 그리고 모양이 이제 잡히고 어느 정도 왁스가 올라가서
이제 동그란 왁스들이 막 뭉쳐있는 게 동그랗게 왁스가 뭉쳐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데면은 살짝 이제 좀 강도를 높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문지르기만 하면 왁스가 이렇게 벗겨지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이스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두껍게 왁스를 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너무 얇게 바르시면은 이제 금방 지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저는 이제 롤보드를 하면은 베이스 왁스 한 통을 다 써요. 이제 노즈 끝에서 이제 테일 완전 뒷부분까지 쫙 바를 때 한 통 정도를 기준으로 쓴다고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왁스가 형태를 잘 잡았어요. 이렇게 된 뒤에는 그대로 탑코트를 한 겹 그냥 위에 발라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탑코트를 이 위에 한 겹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때는 이미 왁스가 발라져 있고 또 특히 이제 왁스의 특징상 이 베이스 왁스가 탑코트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주셔도 되긴 됩니다. 탑코트 올릴 때는. 왜냐면은 베이스가 더 단단해요. 그래서 세게 문지르면은 탑코트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또 탑코트는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 얘를 세게 문지르면은 얘가 녹아서 지금도 살짝 더 끈적끈적하거든요. 이 비빔면이. 얘가 녹아서 이제 똥가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을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적당히 돌려서 한 겹을 입혔거든요. 이렇게 한 겹 정도만 입히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서핑을 할 때 한 겹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왁스가 점점 도타워져요. 처음 왁스를 올릴 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내가 왁스를 얇게 올려서 미끄럽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이 왁스를 좀 더 끈적이는, 좀 더 소프트한 왁스로 종류를 바꿔서 한번 발라보세요. 탑코트는 간단하게 베이스 위에 한 겹만 올려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핑할 때마다 한 번씩 덧칠해서 부족한 부분을 발라서 내가 안 미끄러지게끔만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왁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아니, 애초에 보드를 만들 때 왁스 바르는 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일 텐데 안 바르게 이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보드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프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재나 문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덜 미끄러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하게 처리한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뭐 시범 삼아서 그런 보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런 하드보드가 만약에 그렇게 거칠게 그립감이 좋게 만들어졌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서핑할 때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패들링을 아니면은 보드에 앉아있을 때 쓸리게 됩니다. 스펀지 보드도 상당히 많이 쓸려 하시거든요. 손바닥 같은 데나 아니면 패들링을 할 때 이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앉아있을 때 이 허벅지 안쪽 쓸리는 신체 부위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딱딱한 보드가 거칠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서핑이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특수하게 노즈 부분만 살짝 이게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타는 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올해 WSL 롱보드 투어 누사에서 했을 때인데요. 카닐 라스튜어트 선수가 그런 보드를 탄 적이 있어요. 노즈 부분만 살짝 거칠게 돼 있어서 왁스를 전혀 바르지 않고 타더라고요. 이렇게 보드 자체를 전체적으로 왁스가 안 발리게끔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서핑과 왁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노트라이더 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old so many times I'll fall, trapped behind this